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 기말보고서 이제 영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참 이전처럼 이렇게 그 작년, 재작년 거 학교별로 그 봤던 기출을 뽑아서 훈련을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되, 참 요즘에는 그 외부 지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마치 우리 고등학교에 이제 한 50%는 수능 문제 EBS 영어에서 이제 그걸 땡겨 쓰고 50%는 이제 그 내신 영어라고 하는 교과서 지문을 쓰는데, 이제 중학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외부 지문을 자유롭게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물로 줘서 이제 한두 장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6장에서 7장,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13장 정도, 거의 10장 내외로 해서 이제 보는, 이게 이제 학교에 거의 뭐 유행처럼 지금 번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어떤 이 영어 시험 기말고사에 대한 난이도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이제 또 보는 그 가르쳐주는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신경을 써야 이제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이 거의 외부 지문에 더 많이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당연히 통암기를 통해서 암기를 잘 진행해야 됐을 거였고요. 심지어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올해 2025년도 올해도 이제 그 학기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부활이 돼서 시험을 준비를 똑같이 진행했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2를 올라가는, 지금 예비중 6학년 얘기하지만 중학교 1학년 예비중은 이제 그 중간 기말고사가 1학기 또 다시 부활이 됩니다. 총 4번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해서 이제 학습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1 또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생겼다. 뭐 자율학기제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다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학교가 정해지고 이제 어느 학교 갈지를 정해진다고 한다면 해당 교과서와 그 통암기 문장은 기본으로 하고, 이제 학교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어떻게 내겠다 하는 그 외부 지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그걸 거의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올해 또 기말고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다. 그래서 올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부 지문이 있는 학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고,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해당 학교별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제 프린트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원서 약간의 좀 원서만 있는, 영어만 있는 어떤 그런 문구 있어요. 한강 작가의 번역본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그걸 또 물론 수업 중에서 가르쳐 주고 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또 이제 거기서 발췌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과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그거를 문제를 내고, 외부 지문에서 한 13문제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요.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심지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EBS 것도 따로 있지만은 또 외부 지문도 따로 있는 것도 있어요. 프린트. 그리고 또 내신 교과서 지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해서 한 3개로 쪼개진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중1들은 기초학력 평가,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육까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시험을 잘 볼 것이고, 4월 중순,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기말, 그리고 9월 말이나 10월, 그 다음에 12월, 그래서 중간고사 4번이 있고요. 학기별로 해서 이제 수행평가가 한 번씩 있습니다. 보통 수행평가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점수가 안 들어간다 말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0%니까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70%, 그리고 30%가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그 기말 또 방학 중에서는 이제 다음 학기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1들은 중2 거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비중은 이제 중1들 해당 들어가는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 거를 준비해서 4월에 중간고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영어는 통암기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외부 지문과 이것들 준비할 수 있도록 받으면 바로바로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제 그전에는 학교별로 이제 과거에 시험 봤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기출만 봤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당연히 그건 보면서 준비하되 이제 AI가 예측할 수 있는 또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올 것 법한 그런 어떤 통계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문제를 추려서 이제 예측 가능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준비를 해서 잘 방학부터 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모의고사가 369, 3월, 6월, 9월 이게 연이어서 보죠. 모의고사는 이미 이제 중3들, 중2들은 실력이 된 학생들은 고1 거 많이 영어를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 학원에서는 또 수능 영어도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봤고요. 수능 영어가 또 올해 또 이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또 학생들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게 어떤 그 영어가 주는 어떤 그 양과 어떤 그 질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아니라 이제 막 계속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3까지가 이제 10,000단어이기 때문에 중1까지 과정이 이제 6,000단어에서 중3까지가 그다음에 이제 7,000, 8,000, 9,000, 1,000까지 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이제 어휘력을 끌어올리고 방학 중에는 좀 더 이제 50개씩 쭉쭉쭉 나가고 그리고 이제 어휘력뿐만 아니라 그 리딩 자체는 이제 결국에는 모의고사, EBS 교재의 수능 영어 중심으로 과감히 간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병행되면서 학교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방향성은 고1, 고2, 고3의 모의고사 수능 영어로 집중돼서 나가되 지금 이제 학교 해당에 결정된 그 내신 영어는 이제 1학기에 이제 그 중간고사를 목표 4월 달에 목표로 하고 그 내용을 같이 이제 통문장 암기를 하면서 또 그 상황에 따라 외부 지문을 딱 별도가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재빨리 같이 또 병행되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포괄적인 목표는 결국 모의고사 수능 영어에 있다. 어휘력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그 방향성을 갖고서 준비를 방학 중에 해야 될 것입니다. 수학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또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중학교 다반기에 이미 다 들어갔죠. 그리고 중1들은 중2 거,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예비중은 또 그렇고, 또 지금 중3들은 이제 공통수학 이미 들어갔고, 그래서 방학 중에 거의 이제 그뭐 공통수학은 이제 하나씩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개념서나 끝나고, 그리고 그 응용심화적인 요소가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같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면적인 개편도 있었지만 또 개편하자는 문과의 어떤 부분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이과적인 부분은 문과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통수학, 공통적인 걸 다 감당을 해야 되죠. 문과 이과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자기 이해를 갖고 이해를 하는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그전에는 이해가 되는 개념서를 충분히 다 끝내고서 이제 또 응용을 갔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단원에 이해가 됐으면 바로 응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형 문제 정도는 같이 풀면서 병행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 학교 시험 적어도 내신의 수학에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해서 좀 학생 스스로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망각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서 이제 유형 문제 그 다음에 응용 심화까지 연결짓는 문제집을 두 권 같이 두 권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바로 개념을 연결지어서 응용까지 하나는 묶음으로 가는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겨울 방학 때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국어는 특히나 국어는 이제 고급 어휘라고 해서 수능 고등 어휘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이게 참 하나는 묶어놓은 책을 좀 많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 그 영어에 지금 수능 영어에 보면 거의 번역해 되면 거의 이제 그 뉴스와 같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것을 번역하면 논술이고 또 영어적인 문장을 보면은 영어 이제 고급적인 그런 그 이제 뉴스페이퍼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자 신문인 거죠.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기 되기 때문에 고급 어휘의 한글적인 요소가 조금 더 기반이 되어 줬을 때 이제 문제가 풀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한다면 번역본을 봐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해력이 부족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등 어휘 이제
언매라고 할 수 있는 언어 매체,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보는 그걸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고등 어휘를 가지고서 충분하게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그걸 위주로 해서 하고, 그리고 학교 국어나 학교 국어, 역사, 사회는 이제 학교에 해당된 거기에 교재에 따라서 충분하게 이제 1학기 부분까지 마친다는 목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 때는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좀 모의고사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그 부분이 한 달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이 중학교에서 고등 시험을 못 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작년 거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또 보고, 고2 것도 보고, 고3 것도 보고, 그리고 올해 이제 수능 봤던 부분 해서 계속 그것은 이제 계속 평상시에 이제 그 아웃풋적인 요소니까 그런 테스트 보면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진행할 것입니다.